퇴근 후 저녁. 다녀왔습니다. 동규씨.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여태 자기 기다렸잖아. 오늘 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근데 동규씨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오늘 아버님 생신이잖아.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솜씨 좀 발휘해봤지. 안 그래도 퇴근길에 케이크 사왔어.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 가려고 했는데 동규씨한테 그만 선수를 뺏겨버렸네. 오늘은 좀 봐줘. 아버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소중한 반찬까지 낸 거란 말이야. 뭐? 아빠 음식 차려준다고 반찬까지 낸 거야? 어쩐지 전화로 바쁘다고 한 게 회사 일이 아니고 요리하느라 바쁘단 거였어? 못 말려. 아버님이 뭐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만들려다 보니까 나 혼자 마음이 급했어. 일단 얼른 앉아. 아버님이 자기랑 같이 먹겠다고 하셔서 여지껏 기다렸단 말이야. 희지야, 왔냐? 얼른 손 씻고 앉아라. 아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네. 남자들끼리 오붓하게 먹지 왜 기다렸어? 배고플 텐데. 그럼 내 예비 사위가 딸도 안 해준 요리를 해주는데 입이 귀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에 걸리지. 아빠도 참 무슨 벌써 예비 사위래? 누가 보면 결혼 날짜 잡은 줄 알겠어. 1년 반이나 사귀었으면 이제 슬슬 결혼 얘기 나올 때도 됐지 뭐. 맞습니다, 아버님. 전 하루라도 빨리 우리 혜지랑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혜지는 아닌가 봐요. 언제쯤이면 저 이 집 식구 될 수 있을까요? 굳이 올 필요도 없는데도 혜지 엄마 제사에다가 내 생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거 보면 이미 우리 집 식구 다 진비 없지? 오늘도 나 적적할까봐 운동하는 데까지 따라서 날 챙기더라니까. 그건 당연하죠. 전 아버님 뵐 때마다 12년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땐 제가 백수였던 못난 아들이라 효도도 못해보고 보내드려야 됐거든요. 속상하고 죄스럽지만 아버님을 제 아버지라 생각하고 못다한 효도하고 싶습니다. 저런 그랬구먼.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 고맙네 그려. 나도 당연히 같은 마음 아니겠나. 하지만 나보다는 우리 희지를 더 잘 챙겨줬음에 희지가 행복한 걸 보는 게 내 가장 큰 행복이니까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저는 저보다도 혜지를 소중하게 대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다들 정말 내 생일도 아닌데 왜들 그래? 미역국 다 식겠다. 얼 먹자요. 아버님, 먼저 수저 드시죠. 그래. 몇 시간 후. 오늘 저녁 고마워. 아빠가 음식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 난 회사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외식으로 때우려고 했던 게 부끄러워지네. 우와, 이 시계 꽤 비싼 건데 이런 걸 그냥 딸 남자친구한테 덥석덥석 줄 정도면 나중에 사위 되면 더한 것도 주겠지? 동규씨? 무슨 말 했어, 이제야? 아니, 아빠한테 받은 시계가 그렇게 좋아? 아깐 한사코 거절하더니 집에 와서는 시계만 보네. 솔직히 이런 좋은 시계는 처음 받아봐서 나도 모르게 미안. 아니야. 혹시 갑자기 시계 선물한 거 기분 나쁘거나 부담스럽진 않지? 어릴 때부터 아빠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나한테 미안할 때도 그렇고 고마움을 물질적으로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어. 가끔 아빠가 자기한테 용돈 주시는 것도 난 좀 그래. 괜히 우리 아빠가 돈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야. 아빠들은 원래 그렇잖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른 콜택시 이제 몇 분 안 남았네? 좀만 기다리면 되겠다. 혜지야. 아까 아버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도 곧 몇 개월 후면 사귄 지 2년이나 됐는데 이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아까 아버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넌 내 자신만큼이나 너를 사랑해. 첫눈에 반했을 때도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만 보면 가슴 설레고. 그러니까 혜지야, 우리 결혼하자. 나 너한테 정말 좋은 남편 될 자신 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렇게 갑자기 프로포즈를? 너한텐 갑자기 할지 모르지만 난 꽤 오래전부터 너와 결혼을 생각해봤어. 자기는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처음 회사에서 만날 때부터 동규 씨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했었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주위 사람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거 고맙게 생각해. 나도 그래서 동규 씨한테 더 잘하고 싶고. 근데 한편으론 동규 씨의 그 마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두려운 마음도 들어. 친구들 얘기 보면 연애할 때만 해도 다정하던 남자가 점점 익숙함에 무신경해지고 상처를 많이 주고받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괜히 조심스럽긴 하네.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진작 왜 나한테 털어놓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 인생에서 최우선은 무조건 너야. 네가 불안해할 일 없도록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희지야. 동규 씨, 나만 믿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한 달 후.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라. 희지야, 매번 밖에서 보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니까 이제야 둘이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구나.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하다. 저도요. 남자친구 집에 와서 인사드리게 되니 괜히 더 쑥스럽고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럽긴 네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렴. 그렇게 현관에서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앉아. 집이 아담하지? 우리가 오순도순 이러고 살아. 동규도 자취 안 주게 됐고 여자 둘이 살기엔 이만한 크기가 딱이더라고. 맞아. 괜히 커봤자 살림살이가 번잡스럽기만 하잖아. 그렇긴 하죠. 넓으면 청소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나야 뭐 청소하기 힘든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마는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네? 아니다. 어머, 근데 이게 웬 꽃다발이야? 화원 들렀다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걸로 제가 꽃꽂이 해봤어요. 꽃이 오래 간다니까 물병에 따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니까 굳이 뭔 그런 수고를 했어. 암튼 고맙다. 거실에 갖다 놓을게. 맛있는 냄새. 우리 희지 덕에 오랜만에 엄마 집밥 먹어보겠네. 그러게. 집도 멀지 않은데 희지만 만나지 말고 엄마 집도 자주 좀 와. 맞다. 참, 얘는 올케 언니가 인사를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도훈아, 너 얼른 와서 인사 안 해? 뭐야? 동훈이 집에 있었어? 응. 몸이 안 좋다나 뭐라나. 아침도 안 먹고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어.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죠. 자는 것 같은데 굳이 깨우지 마세요. 이따 인사하면 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처음 집에 왔는데 얼굴은 잠깐이라도 비춰야 예의지. 이동은! 빨리 안 튀어와!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누워있겠다는데 왜 자꾸 사람을 불러? 이것이 그냥... 들은 처음 보지? 그래도 명색이 올케 신우 사이인데 상견례 전에 얼굴 정도는 익혀야 되지 않겠어? 희지야, 얘가 우리 둘째, 동은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동규 씨한테 가끔 전해 들었어요.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다면서요?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 때문에 괜히 나오게 돼서 어떡해요. 얼른 들어가 쉬세요. 그런데요. 네?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그게, 사실 있잖아요. 나, 아프다 했지? 이리 와서 약 먹고 다시 누워. 들어가, 얼른. 엄마, 다짜고짜 내 등을 치면 어떡해. 그건 나오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이젠 들어가라고? 네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에, 난 손에 식은땀 좀 봐. 엄마가 이따 저녁 따로 챙겨줄 테니까 지금은 자는 게 좋겠다. 그래. 얼굴이 창백한 게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얼른 들어가. 혜지랑은 나중에 또 친해질 계기 있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알겠어. 언니, 죄송합니다. 저 아무래도 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편히 쉬다 가세요. 다음에 봬요. 그래요. 약 먹고 푹 자요. 그래, 푹 자라.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근데 동규 씨, 예비 아가씨가 다 별로 탐탁지 않은가 봐.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방금도 계속 날 살피면서 갔는데 하고 싶은 말도 괜히 있었던 것 같고 말이야. 아니야. 어색해서 괜히 네 눈치만 보는 거야. 마음에 들고 안 들게 어딨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데 지가 뭐 어쩔 거야? 그래도 나이 차이 꽤 나는 동생인데 오빠답게 잘 보듬어주고 해. 동생한테 하는 거 보면 아빠랑 나한테 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다.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한테 하듯이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걸? 당신이 외동이라 잘 모르나 본데 현실적인 보통 남매들은 형제라고 서로 애틋해한다거나 위하는 거 1도 없어. 암튼 자기 동훈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혹여나 동훈이가 장씨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하기만 해. 내 손에서 다 커트해줄 테니까. 알겠어. 둘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니? 누가 예비 신혼 아니랄까봐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별거 아니야. 엄마, 벌써 밥상 다 차린 거야? 이거 평소 엄마가 잘 안 해주는 처음 보는 요리들도 많은데? 희지 온다고 하니 대충 차릴 수가 있어야지. 희지야, 얼른 먹어라. 어머님, 수저 주세요. 제가 놓을게요. 됐어, 앉아. 난 며느리라고 내 살림 다 맡겨놓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시어머니 되게 싫다. 귀한 딸내미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는데 내가 괜히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니? 그래도요. 어머님 혼자 다 하려면 힘드실 텐데. 됐어. 이 정도 힘든 것도 아니야. 정성이 빛이라도 하고 싶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용돈이나 좀. 엄마, 나 배고파요. 얼른 밥 좀 주시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반찬만 넣고 내가 밥을 안 폈네. 좀만 기다려. 저기요. 이 닭조림 되게 맛있는 건데 이따 엄마가 밥 주면 먼저 먹어봐. 그럴게. 뭐지? 둘이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면서 내 눈치를 보는 거지? 1년 후 어느 날. 딸, 바쁘냐? 아니, 잠깐 휴게실에 나와 있었지. 아빠는 뭐하고 계셨어요? 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이제 막 집에 들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그랬어?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까? 아빠 좋아하는 중식당으로 예약해놓을게. 아니야, 너 힘든데 무슨. 이번 주에 비도 많이 온다던데 괜히 번거롭게 오지 마라. 집에 가는 게 뭐가 번거로워. 아님, 아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니. 자꾸 허튼데 돈 쓰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도 그동안 쓰던 소비 습관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나중에 아이도 낳고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를 잘 쌓으려면 경제관념 잘 잡아줘야 돼. 지금이야 아빠가 지원해서 여유가 된다지만 아빠 죽고 나면 먼 미래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응? 갑자기 웬 경제관념? 아빠 밥 사주는 게 경제관념 얘기까지 나올 얘기야? 저녁 식사뿐 아니라 비단 모든 소비 행태를 말하는 거야. 아이 참, 내가 원래 이 얘기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암튼 이제 수중에 주머니 좀 찼다고 여유롭게 네가 갖고 싶은 것들 다 가질 수는 없단 얘기 하고 싶었단다. 뭔 일 있어? 아빠가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닌데. 그거야 네가도. 과장님, 잠시 자리에 와서 이것 좀 확인해 봐 주셔야겠어요. 그래요? 금방 갈게요. 아빠,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이만 끊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마저 얘기해.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나중에 또 통화하자. 네, 끊어요. 며칠 후. 어머님, 좋았습니다. 동규 씨가 착각해서 어머니 집으로 정장을 주문해도.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너 왔니? 아니, 아가씨. 아가씨는 여기서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당장 나가지 못해! 나랑 병원 갈 거 아니면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짐 싸! 엄마, 제발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지금 화병이 나 죽겠는데 화를 내지 말라는 게 말이냐 돼? 어디서 근본 없이 멋대로 몸을 굴린 주제에 화를 내지 말래.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망신살이 돋아가지고는 참나. 뭐? 이제 막 24 앞길 창작한 기집애가 뭐를 해? 임신! 엄마 친구 딸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기업 대기업을 들어가는데 넌 임신이라고? 임신이요? 아가씨가 지금 임신을 했단 소리세요? 그렇다니까. 세아가 요즘 회사 면접 준비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토하고 골골대고 있길래 동은이 밤에 건강 부적이라도 놔주려고 갔더니만 글쎄 옷장이라 산모수첩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니? 심지어 8주 차나 됐댄다. 8주라니. 아가씨 일단 일어나요. 임신했는데 이렇게 찬바닥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어떡해요. 언니 전 괜찮아요. 혜지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내 입장에서 얘기해봐라. 도통 이것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아. 내가 오늘 얘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야. 그럴게요. 어머님도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냉수 가져올게요. 그래, 큰 컵에 갖다 다오. 지금 내가 속에 천불이 나서 어른까지도 와그작와그작 씹어먹고 싶은 기분이야. 여기요. 아가씨도 이거 마셔요. 잘 마실게요. 아가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어머니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임신했어요. 아니, 그럼 아이 아빠도 같이 오지 그랬어요. 혼자 감당 안 되게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애를 아가씨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혼날 땐 혼나더라도 같이 혼나야죠. 아이 아빠는 무슨... 그래, 차라리 책임지겠다고 한 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한 대 콱 쥐어받고 결혼하라 하겠어. 근데 그 미친놈은 네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잠적했다며. 그런 놈 사이에 태어날 자식도 분명히 개처반일 게 뻔한데 기어코 애를 낳겠다니.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니 안 뛰겠니? 도망을 갔다고요? 남자를 만날 거면 지 오빠처럼 제대로 된 사람을 물어오든가. 하여튼 마음 약해 빠진 바보 참치 미련퉁이 같으니라고. 저래서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는지. 두야, 나 마음 약하지 않아. 아이 혼자 잘 나와서 잘 기를 거야.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어. 왜야? 요즘 둘이어도 아들 키우기 힘든 세상인데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그래 낳았다 쳐. 너 변변한 취업도 못한 주제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거야? 내가 대학 졸업 후에 너 미혼 모델하고 고3 때 비싼 학원이며 스터디 끊어준 줄 알아? 그래 또 돈 걱정이지 엄마는. 내 걱정보다 돈 걱정이 우선이니까. 걱정 마. 엄마한테 키워달라 안 할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도움 안 받아. 곧 죽어도 잘했대지. 지금 나한테 빌어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도끼 눈을 뜨고 이게. 너 병원 제외하고는 당분간 외출 절대 금지야. 나가기만 해봐라. 저 긴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을 거야. 알겠어? 이동은 대답 안 해? 싫어. 엄마 맘대로 나 휘두르려 하지 마.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아가씨랑 얘기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어머님이 놀라신 마음에 감정 터뜨리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아가씨랑 어머니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잔뜩 흥분하셔서 눈까지 충혈되셨어요. 잠시 가라앉히고 오세요. 이래 정말 지금 호적에서 팔 수 있으면 딱 파버리고 싶네. 잠시요. 라벤더 티예요. 많이 놀랐을 텐데 진정시켜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언니. 가라앉으면 자초지종 좀 얘기해줘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가씨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대학 선배인데 사귄 건 얼마 안 되지만 알고 지낸 진 좀 됐어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모양이에요. 임신 사실 알리고 나니 그날 바로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바로 아이 지우라고 병원비만 보내고 번호까지 바꿔버렸고요. 그렇게 지낸 지가 지금 한 달째예요. 근데
왜 아이를 낳으려 하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돼요? 어머님 표현이 과격하긴 했지만 일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쉽지 않은 길을 가려는 거잖아요. 그쵸. 친구들도 다 저보고 미쳤대요. 왜 아이를 낳으려 하는 거냐고, 전 남친이 밉지도 않냐고. 저도 처음엔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 조그만 존재 하나가 제 배 안에서 저 하나 의지하고 살아 움직이는데 제가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이란 거 잘 아는데 이상하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 낳으려고요. 엄마랑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전 출산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쉽진 않은 선택이죠. 제가 뭐라 한들 아가씨가 이미 낳기로 맘먹었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엔 아가씨가 이끌어가는 본인 인생인걸. 하지만 아가씨, 자신 있어요? 지금 아이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그 희생의 대가는 생각보다 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이를 선택할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제 자신한테 수없이 질문했어요. 솔직히 100% 자신 있다 말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아예 넋 놓고 있을 생각은 없어요. 전공 관련 자격증 따려고 준비 중인 것도 그렇고 지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회사 취업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일도 보란듯이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좋은 엄마,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1년 동안 몰랐던 아가씨의 다른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네요. 아가씨가 저만 보면 피하고 대화도 잘 섞지 않으려 해서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네요. 아가씨? 네? 아, 그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아가씨가 엄마가 되기로 한 선택 나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 안 할 순 없어요. 당장 아이 키우려면 기저귀에 분유며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일단 내가 그 돈은 당분간 지원해줄게요. 네? 엄마도 안 하겠다는 걸 언니가요? 아이를 낳겠다고 그 결심을 했단 것 자체가 전 기특해서요.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네요. 괜히? 남편 동생이라 그런지 저한테도 꼭 아가씨가 제 동생 같거든요. 전 외동이라 예전에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바랬던 적이 있어요. 친동생이 있었으면 전 아가씨한테 하듯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언니... 결혼 전에 내가 좀 돈을 모아뒀던 게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이 낳고 키우기에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혹여나 어머님이 끝까지 마음을 안 여신다면 집도 제가 살던 원룸에서 지내도 괜찮아요. 전 언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언니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동규 씨도 저희 아빠한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주는데 저도 당연한 거죠? 미안해요, 언니. 아가씨, 왜 울어요?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전 그 돈 못 받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언니 돈을 받아요. 전 언니한테 아무 도움도 못 했는데. 저는 결국 말하지 못했는데 언니는 제 말만 듣고 그런 큰 금액을 선뜻 주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하지 못한 게 있다뇨? 뭘 숨기고 있단 뜻이에요? 드디어 이 말을 언니한테 하게 되네요. 결혼 전에 꼭 하고 싶었는데 사사건건 언니한테 접근하려 할 때마다 오빠나 엄마가 방해를 해서 이렇게라도 말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언니는 모르고 있어요. 오빠의 이중적인 실체를. 이 결혼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됐던 걸. 계획적인 결혼이요? 네. 벌써 그게 4년 전이네요. 4년 전, 과거 회상. 야, 부장님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너 밖에서 영업 뛰느라 처음 봤나? 이번에 우리 회사가 제품 납품하는 거래처 XX에서 관리자잖아. 안 그래도 남초 회사에 여자 관리자가 왔으니
직원들이 어떻게든 말 좀 붙여보겠다고 아주 눈이 돌아가더라. 게다가 우리는 중소기업 하청 직원이지만 저 여잔 대기업 직원이잖아. 그리고 딱 보면 모르겠냐? 입은 옷 보니까 대충 견적 나오잖아.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 해도 보통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옷들인데 딱 봐도 잘 나가는 부잣집 아가씨 아니야. 오호. 야,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겠지? 뭐 그러겠지. 왜? 너 또 주식 산 거 물렸냐? 주식만 물렸으면 이 정도는 아니지. 주식에 코인에 도박까지 삼중으로 아주 꽉꽉 잡혀버렸다. 아, 요즘 한강물은 어떤지 모르겠네. 나도 다려놔. 미친놈. 그니까 뭐든 하나라도 적당히 해. 한동안 인터넷 도박 잘 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 몰라. 아이씨. 애초에 저 여자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개고생은 안 하고 있겠지. 야, 이미 태어난 걸 어쩌냐? 결혼이라도 어떻게 잘해봐야지. 그래야 와이프가 물려받을 재산 덕이라도 뒤늦게 보지 않겠어? 그래서 나 얼마 전에 결혼정보회사 등록했잖아. 나도 열심히 스펙 쌓아서 등급 겁나 올리거든. 그래서 같은 등급 여자랑 맞선 봐야.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그래.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태어난 여자라도 꼬시면 될 거. 이번에 한번 제대로 각 좀 잡아봐. 과거 회상. 퇴근 후. 미쳤어? 그래서 정말 그 여자랑 잘 돼서 결혼해보겠다는 거야? 당신 아무리 남편으로서 꽝이어도 그렇지 멀쩡히 당신 집에 사는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 해도 어민이 우리 부부야. 그럼 어떡해. 이번 달 월급도 다 도박에 써버렸지. 나올 돈이 없는데 어떻게든 물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고 있잖아. 당신이 더 이상 일만 안 벌이면 돼. 도박도 끊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계속 손해만 볼 거 정리해버리자고. 아예 새롭게 우리 시작해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 그깟 코 묻은 돈으로 어떻게 계속 먹고 살 건데. 난 싫어. 가난이라면 논들이 난다고. 너도 계속 우리가 엄마 집에서 빌부터 사는 거 싫을 거 아니야. 출가하고 싶다고 저런 건 너 아니야? 나랑 단둘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든 돈을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걱정 마.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 뺏길까봐 불안해. 그대로 홀라당 날아버릴까봐. 이건 엄연히 사기인 거잖아.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들킬 걱정부터 한 게 그런 거다. 우리가 완벽하게 연기만 하면 들키지 않을 거 아니니. 어머님?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이 좁은 집에서 너희끼리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릴까봐? 역시 우리 엄마야. 들킬 걱정 없이 완벽하게 연기하면 된다잖아. 어쩜 나랑 하는 생각이 똑같을까? 당연히 이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렇지. 하여튼 영특한 녀석. 이 엄마 닮아서 큰 그림도 잘 그린다니까. 내가 이래서 동우님보다 너를 제일로 이뻐하는 거야. 그렇다면 결혼 계획이 서둘러지도록 나도 아주 친절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해야겠구나. 대체 저 사람들 무슨 무서운 계획을 짜는 거야?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대체 누구랑? 현재. 이동규는 언니한테 접근했어요. 아마 이동규는 언니를 염탐하면서 언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거예요. 회사 동료들과 건너 SNS로 타고 넘어가서 좋아하는 음료, 입는 옷 스타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을 테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상대가 저에게 마음을 쏟도록 간이고 슬기고 빼줄 정도로 다정하고 멋진 남자인 척 굴었겠죠. 그게 이동규가 여자한테 돈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정말 몰랐어요. 난 그 사람이 날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줄 알고. 이동규와 만난 여자 모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사기에 참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지금 이동규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었죠. 그렇게 잘하는데 엄마 역시 한몫했고요. 그럼 지금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이동규랑 원래 결혼했다는 와이프요. 어머님 집에 있어요. 어머님 집이요? 오늘 집에 갔는데도 보이지 않던데. 오빠가 원래 쓰던 방에 조그맣게 창고 방 같은 알파룸이 하나 있어요.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공간이고요.
언니가 엄마 집에 온다 하면 그 여자는 알파룸에 숨어 있어요. 단체로 날 농락했던 거네요. 그럼 주말마다 일 때문에 어머님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게... 네, 두 집 살림 중이었던 거예요. 불과 그저께도 왔었죠. 빼돌린 돈을 그 여자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요. 제가 전 남친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가정환경 탓도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저도 비정상처럼 변해갈까봐,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봐 늘 무서웠어요. 결국 당신도 똑같네요. 왜 진작 나한테 이 엄청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지금처럼 털어놨어야죠.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왜? 엄마가 언니에게 사실 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늘 협박했어요. 오빠는 언니와 단둘이 있을 기회조차 만들지 않으려 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 언니가 나한테 다가올 거를 생각했어요. 그럼 그때 털어놓으려 했는데 자리가 조성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정말 앞으로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겠어요. 대체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돈을 노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동규와는 통장을 각자 쓰고 있어요. 선물을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이동규에게 돈 한 번 주지 않았었는데 이동규는 어떻게 뒤로 돈을 빼돌린 건데요? 언니, 아버지요. 우리 아빠? 네. 아마 언니 아버지에게 연애 전부터 공사를 쳤던 것도 다 언니 아버지에게 돈 뜯어내려 했던 작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얻어낸 건진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엄마랑 이동규 와이프가 언니 아버지 카드 갖고 있는 거 봤어요. 그 카드로 백화점에서 잔뜩 쇼핑을 지른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비싼 와인에 취해서 이 카드만 있으면 뭐든 다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정말 미쳤네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대체 우리 아빠 카드는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에요. 이 미친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무리 가족이라 한들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지낸 지난 3년이 너무나 우스워졌네요. 그 사람들은 바보같이 제가 서궁어보고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당신도 그랬겠죠? 사랑하는 남자한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기 결혼당한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덥석 준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웠을 거야? 아니에요. 언니는 못 믿으시겠지만 저 한 번도 언니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과오를 밝히지 못하고 방관해야 되는 저 자신이 제일 부끄러웠어요. 저 포함해서 저희 가족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람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언니같이 선한 사람이 상처받으니까요. 오늘 일도 그렇고 여러모로 언니께 괴로운 마음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이에요. 저희 가족으로 인해 그리고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한 점 죄송합니다. 이 사과가 다 부질 없겠지만요. 아, 그래요. 부질없는 사과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사과받는다 해서 지난 세월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이라도 당신이 진실을 얘기해줘서 나중에 더 큰 배신감 안게 되기 전까지 상황 끌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동훈 씨에 대해선 고맙다는 얘기 해야 되겠네요. 가볼게요. 그래, 아기와 나를 위해서 잘한 거야. 왜 진작 더 일찍 말하지 못했을까? 잠시요. 왜 너 혼자 와? 똥은이는? 글쎄요.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잘 오겠죠. 너 얘기가 잘 안 됐어? 표정이 왜 그래? 덕은이 그 기집애가 너한테도 소리 바락바락 지르디? 아니요. 미안하다고 울던데요. 울어? 왜? 나한테 미안하대? 아줌마한테 뭐가 미안하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미움 한만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아줌마라니? 너 갑자기 왜 태도가 그래... 혹시 동희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야? 왜? 걔가 우리가 뭐 이상하다 그러니? 왜요? 이상하다 했으면 뭐라 하실 건데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럴 리가.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찔리는 게 뭐가 있겠어. 아, 그렇구나. 너 어디 가니? 어? 아이, 그쪽 동기 쓰던 방은 이제 창고방이라 막혀있는데, 예! 여기에 도둑 고양이가 숨어 있다고 하던데. 이쪽인가? 당신이 어떻게... 너구나. 이동규랑 사실혼 관계라던 와이프가. 혜지야, 너 동훈이한테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아주 단단히 오해한 모양이구나. 얘 우리 동기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사실 내 딸이나 다름없는 애란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동훈이 그것이 내가 지보다 얘를 더 이뻐하니까 괜히 너 꼬드겨서 우리 음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 잘해야 된다. 동훈이가 언제 너한테 눈길이나 줬으니? 맨날 피하기만 바빴지. 이번에 임신해서 어떻게든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괜한 수작질 부리는 거야. 아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고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게 역시 사기꾼 DNA에 어디 안 가나 봐요? 사기꾼? 그래, 사기꾼. 아들이 사기를 치려면 뜯어 말려야 되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오히려 돈이 탐난다고 멀쩡히 배우자가 있는 아들을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라고 떠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모르지. 가난하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이런 짓이라도 저질러야 원하는 돈 취할 수 있는 우리 처절한 마음을 알아? 누구는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쳐? 그것도 다 능력이야. 동정표 얻을 것 같은 서사 끌어오지 마. 집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 모두 당신들처럼 남이 등 쳐먹으려고 살지 않아. 누가 등을 쳐먹었대? 누가 보면 우리가 돈 엄청나게 갖다 쓴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가 네 돈 썼어? 너한테 돈 달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뭐 애초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목표였으니까. 뭐? 네가 아니면 누구란 거야?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가 무슨 수로 사돈 돈을 뜯어내.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다 들었어. 당신들 요즘 우리 아빠 카드 갖고 쇼핑한다면서. 카드라니 그런 거 없어. 네 아빠 카드를 왜 나한테 찾아? 매일 백화점이나 아울렛 뻔질나게 들락날락 한다던데. 당신들 다닌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싹 CCTV 살펴볼까? 이미 아빠랑 통화 다 마쳤어. 이동규가 요즘 내가 투자 실패로 빚에 쪼들려서 생활비 부족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아빠가 내가 걱정돼서 생활비로 쓰라고 카드 줬다던데. 왜 나 쓰라고 준 카드를 당신들이 쓰고 있을까? 그게... 그래. 이제 다 까발려졌으니 시원하게 말할게. 야, 이동규 원래 내 거였어. 근데 네가 도중에 가로챈 거잖아. 이동규가 잘해줄 땐 좋아 죽다가 이제 와서 사귀라니까 배신감 느껴져? 난 너랑 이동규가 결혼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배신감이 느껴졌어. 이 작은 방 너머로 네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속상했다고. 내 남자 행복하게 잘 갖다 썼으면 사용료를 내야지.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네 아빠 카드 좀 썼다. 그게 그렇게 화가 나? 뭐, 사용료? 애초에 네 거였으면 무료로 준다 해도 안 가졌지. 누구랑 다르게 남의 걸 욕심내는 성격은 아니라서. 근데 너야말로 불안했어. 이동규가 너 버리고 나랑 평생 살까봐. 왜 이렇게 부들대? 아, 넌 사실혼 관계였지만 난 지금 서류상 부부로 묶여있는데 어떻게 상간녀 소송으로 지독하게 엮여볼래? 뭐야? 이 미친 게 말이면 단줄 하나. 누가 상관녀래? 내가 먼저인데. 그래,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 떠안고 평생 살아. 안 말려. 기꺼이 양보할게. 쓰레기? 야, 너 말 다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며느리 머리채를 함부로 잡아? 응? 이거 안 나? 얼른 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어머님이 인정한 하나밖에 없는 진짜 며느리잖아요. 이거 좀 놓으세요. 누가 네 어머님이라는 거야? 내가 인정한 며느리 우리 혜지밖에 없다. 애초에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거두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깔끔하게 새 출발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우리 동규가 괜히 속정이 깊어서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새 출발은 혼자 하나요? 출발할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택시 잡고 있네. 혜지야, 나 지금 얘 버리고 너 선택하겠다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우리 동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과거의 어땠고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동규가 현재에 집중하는 건 오로지 너야. 너밖에 없단 말이야. 의도가 어쨌든 동규는 너랑 헤어질 마음 없단 거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진심 어린 눈 봐도 모르겠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아니라고 거짓말하던 사람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당신들 모자가 짠판이잖아. 천천히 되짚어보니까 소름 돋더라. 회사에서 일부러 접근해서 커피 쏟고 세탁 비용 빌미로 나한테 연락처 얻어내고 연락처 얻어내니 밥 먹자고 대시하고 나도 모자라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 생일날 다정남인 척하는 쇼까지 부리고 이번에 방송국에서 연기자 오디션 뽑던데 차라리 이동규 거기로 내보내요. 그게 더 재능 있는 것 같아. 혹시 알아? 엄청난 그 연기력을 뽐내서 돈을 쓸어 담을지? 이것이 아주 뚫린 게 주둥이라고 뱉으면 다 아닌 줄 아나.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 아들이 욕보야? 왜? 뺨이라도 때리려고? 어딜 내 얼굴에 손을 대? 이 자것이 노인네를 참내 잡아. 아파. 이 손목 안 나? 여지껏 내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상대해주니까 사람이 아직도 만만해 보여. 잘못이 밝혀지면 빈말이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겠다. 하긴 애초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라도 했으면 이런 짓을 시작조차 안 했겠지. 당신 아들한테 전해. 한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그 대가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고. 앞으로 너 하나 정도 회사에 매장시키는 건 아주 우습다고 말이야. 그 잘난 능력으로 어디 한번 잘 견뎌보라고. 근데 아니 어디가 의지야? 그래도 동규랑 한 번은 얘기해봐야지. 사랑꾼인 줄 알고 마냥 다정하기만 했던 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후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 카드만 노렸던 게 아니라 보험금도 노렸더군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시켜놓고 상속자를 저로 설정해뒀던 거죠. 남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티 안 나게 사고, 브레이크 조작 방법, 급발진 조작 등 아빠의 자동차 사고를 노린 듯한 키워드를 여러 번 검색한 정황이 밝혀져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을 한 행위가 저를 기만했다는 걸로 보고 소송 또한 변호사님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기 행위에 가담했던 조력자인 전 시어머니나 사실혼 배우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전 신우는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전 신우는 전 남편 가족과 의절한 뒤 아이를 낳고 지금은 미혼모 보호시설로 들어갔다 해요. 시설로 들어가기 전 제게 다시 한번 사과 인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전 신우를 보면 제 마음이 더 괴로워질 것 같아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전 신우가 전 남편의 계획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1년 가까이 방관한 건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지난 세월 악마 같은 가족들에게 시달리며 고통받아왔던 만큼 이제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